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남녀스타운의 최영하 연구원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춤한 모습입니다. 자, 중간선거 이후에 뉴욕 증시만큼 우리 증시가 오르지 못한 점도 좀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오늘 헤드라인 보시면 정부가 9년 만에 클린 디젤 정책의 공식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저공해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혜택을 받았는데 이 95만 대 제공된 주차료나 혼잡 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도 사라지네요. 미세먼지에 대한 고통이 날로 늘어나면서 이제 클린 디젤 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라면서 이제 미세먼지와 같은 대책이 더 활성화, 더 강화될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 이 주요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있을까요? 일단은 뭐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중국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뭐 국내 자체적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클린룸을 만드는 기업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은 뭐 정화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겠죠. 뭐 아무래도 뭐 하츠라든지 위닉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산업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현실의 이제 가정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매출이 좀 꾸준하게 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상승세가 최근에 두드러졌던 종목들 변동성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이슈 가운데 참 연내에 IPO 시장이 대어로 꼽혔던 게 여러분 2조의 IPO의 시장 기대를 모았던 현대오일뱅크가 연내 상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가치로 봤을 때 10조 원이 넘고 2조 원의 이 공모 규모를 가진 현대오일뱅크가 연내 상장을 접음으로써 연내 IPO 시장이 2013년 이후에 최악의 한 해였다고 하네요. 자, 내용을 보시죠. 현대오일뱅크는 장외 시가총액이 13조, 시장에서는 현대오일뱅크가 이번 공모 약 2조 원 가량을 조달할 것으로 봤는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올해 안에 공모를 진행 중인 기업 중에 공모 규모가 1,000억 원이 넘는 경우가 한 곳도 없습니다. 작년 기억나세요? 넷마블 게임즈, 그리고 오렌지라이프, 그러니까 옛날에 ING생명,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공모 규모가 1조 원 이상 기업이 3곳이나 됐는데 1,000억 원 이상 공모한 기업도 5곳이나 됐고요. 근데 올해 너무 이게 IPO 시장이 침체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뭐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꺾이다 보니까 공모의 성공을 하더라도 주가가 지금처럼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까요? 아무래도 내년에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겠죠. 네. 지금에서 이제 공모 자금이 또 들어오게 되려면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올해에 진행하기 가장 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개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돈이 많이 묶여 있습니다. 네. 워낙에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좀 증시가 풀리게 되면 아무래도 공모 시장도 다시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올해보다 높다. 내년이 나을 것이다. 내년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CGV 베트남 홀딩스, 드림텍과 같은 연내 상장을 예상했던 게 다 무산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올해는 안 좋았지만 내년에 다 이게 연기됨에 따라서 조금 더 탄탄해진 이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그러면 이제 작년에 상장된 그 기업들 있잖아요. 넷마블 게임즈나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오렌지라이프 이름으로 바뀐 어떤 게 가장 좀 주목이 되세요? 일단 뭐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나 기업적으로 봤을 때나 우선은 넷마블이 가장 좀 넷마블이 긍정적이라고 가장 보고요. 주목된다. 일단은 뭐 최근에 증시 하락하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거래량이 굉장히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주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또 보고 또 내년도에 이제 넷마블 출시되는 게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출 상승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투자하는 스윙적인 관점에서는 넷마블이 가장 좀 긍정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넷마블 1.72%의 상승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여러분 오늘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가 두드러진 상승입니다. 3%의 상승이에요.
미국 FOMC 소식입니다. 연준이 이번 달에는 기준 금리를 2에서 2.5%로 동결했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문제는 12월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연준의 FOMC 회의에서 예상대로 금리 동결이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미국이 강하게 경제가 성장 중이다.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재확인 했는데요.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의 점진적인 추가 인상, 경제활동의 지속적인 확장, 노동시장 호조, 물가 상승 목표 계속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경제활동이 강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12월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소식, 그리고 또 11월 말에 한국은행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의 가장 핫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12월 금리 인상은 뭐 시장에서 예측하다시피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전문가들은 또 11월에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두 차례 거의 기회를 맞게 되는 셈인데.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만약 그렇게 되면 12월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내년도에 한 차례 더 한국은행에서 또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12월 원래는 이번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이나마 기대했던 게 12월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사실 제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어저께 이야기를 한 거 보면 FRB에서는 뭐 성명서만 내고 끝냈고 뭐 기자회견도 특별히 한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실업률도 낮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스탠스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시장이 좋다. 그렇죠.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이머징 시장의 이 주가 폭락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이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로 인하면은 이제 거의 12월 달에 거의 무조건 금리 인상 된다고 봐야겠죠. 금리 인상이 되게 된다면 한국 간의 금리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번 달에 좀 한국은행에서 선제적으로 좀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계속해서 좀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마감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확인의 혼조세입니다. 사실 앞서 표에 파월 의장의 입에 매파적인 금리 인상 강한 신호가 나오면 급격히 하락하고 좀 완화적인 목소리가 나오면 상승, 이게 분명히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는데 네. 이제 이 이후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아마 대한 부분은 부담인가요? 다음 주 수요일 날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예. 파월 의장의 입주목. 그 입에 거의 모든 게 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표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게 거기서 확실히. 조금 완화된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은 당연히 환호성을 지르면서 상승을 하겠지만, 만약에 거기서 또다시 강경한 의지를 내뱉는다면 또다시 좀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에 따라 파월의 입에 다음 주 수요일에 모든 게 달려있다라고 해도 단기간에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네. 한국 안에서도요, 여러분, 금리 인상에 반대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금통위의 비둘기파와 통한 KDI의 권고라는 제목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KDI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미국과의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맞서는 팽팽한 분위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특징 좀 볼게요. 어제 저희 시장공감대 함께 하신 분들은 이 종목을 들으셨을 겁니다. 윤동식 대표의 추천 매수 종목이었는데 펄어비스가 매수를 하자마자 오늘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분위기의 강세 흐름입니다. 앞서서 넷마블도 상승인데 오늘 게임주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네요. 네네. 매출액이 1,1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3% 증가, 영업이익이 297% 증가, 순이익이 281% 증가, 검은사막 모바일이 안정적인 성장을 주도했고요. 신작 출시 기대감도 높고요. 이 게임주의 분위기 어떻게 파악할까요? 일단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유의미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PC와 모바일 게임 두 개로 나뉘게 되거든요. 근데 PC 게임을 좀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근데 복귀 유저가 거의 78%가 이제 복귀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충성 고객이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유의미하다. 그렇죠. 이번에. 그러니까 잘 안 되던 거를 좋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사람들의 그 반응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캐시카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펄어비스의 실적은 4분기 또 내년 1, 2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저희가 펄어비스가 15%, 20% 이상의
그 이상의 뭔가 대세적인 상승을 좀 이어가려면 새로운 게임을 2019년도에 발표할 게 3가지가 있는데 예. 그 게임의 이제 향후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성은 있죠. 그래서 현재 가격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고요. 앞으로도 한 15에서 20% 정도는 오, 추가적인 그래요? 상승세는 나올 수가 있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여기서 10에서 15% 정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 게임주 사실 실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까지 3자릿수에 대한 퍼센테이지의 증가 보여줬는데 사실 앞으로의 그 신작에 대한 부분을 그게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중요하긴 한데 네.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 예. 힘들죠. 근데 주가 상승은 지금 매력적이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부분 확인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펄어비스까지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함께했습니다.